하루 마무리하면서 괴담포차 이야기 들어볼래? 사실 난 지금 정말 킹받아. 오늘 말해줄 사건 때문에 나 너무 화가 나. 이 사건은 아는 사람이 아주 많을 거라 생각해. 더 널리 퍼뜨려서 가해자 신상 공개 가자. 2021년 12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동에서 일어난 아주 끔찍하고 엽기적인 일이야. 12월 30일 늦은 시각, 당시 26세 고재영 씨는 스포츠센터 사장인 40세 한모 씨 외 직원 2명과 함께 연말 회식을 하고 있었어. 고 씨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유아 스포츠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어린이집 학연 근무를 다니며 지금 하는 일 열심히 배워서 자기 체육관 차리는 게 꿈이라고 했어. 밤 11시까지만 해도 고재영 씨는 가족들과 카톡을 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어. 당시 고 씨의 호출을 받은 대리기사는 술에 취한 고 씨가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고 콜을 취소할 때 다른 남성이 너 집 어디냐고 이 새끼야. 야, 너 집에 가려면 똑바로 있는 위치를 알려줘야 기사님이 오시지. 라고 약간 격양되고 짜증을 내는 듯이 말했다고 해. 이 전화가 끊기고 고 씨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졌어. 고 씨는 스포츠센터에서 체육교사로 일할 정도로 체격이 좋았다고 해. 스포츠센터 사장인 한 씨는 고 씨가 만취 상태라 정신을 못 차리는 틈에 그는 제압하고 기절시켰어. 대리기사의 전화로 들린 다른 목소리는 한 씨라고 해. 한 씨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고 씨를 살해했어. 그런데 31일로 넘어간 새벽 2시에 한 씨는 뜬금없이 자신의 누나가 남성에게 맞고 있으니 와달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어.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한 씨는 내가 언제 누나라고 했어요? 어떤 남자가 센터에 쳐들어와서 그 사람이랑 싸운 것뿐이라고요. 그 사람은 도망갔고요. 라고 횡설수설하며 CCTV 공개도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테니 돌아가라고 성화를 부렸어. 경찰은 당시까지만 해도 기절했을 뿐 살아있었던 고 씨를 발견했고 당시 고 씨는 하의와 속옷까지 벗은 상태로 방에 눕혀져 있었다고 해. 하지만 한 씨는 경찰에게 피해자는 사건과 무관한 직원일 뿐이고 술에 취해 자는 거라고 둘러댔어. 심지어 머리를 쓰다듬으며 친한 척까지 했다고 해. 결국 경찰은 맥박을 통해 일단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패딩으로 몸만 덮어주고 철수했어. 그렇게 경찰이 돌아간 후 한 씨는 유아 허드령으로 사용하는 70cm 플라스틱 막대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끔찍하고 엽기스러운 방식으로 고 씨를 살해했어. 심지어 막대기가 항문을 통해 신체 내부로 들어와 간과 심장을 관통할 때까지 밀어넣었다고 해. 국과수에서 밝힌 최종 사인은 심장 손상이었어. 7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 한 씨는 같이 술을 마신 고 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어요. 라고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유령 용의자로 바로 체포됐어. 처음에는 고 씨의 몸에 난 상흔을 보고 폭행치사로 기소했지만 막대기를 밀어넣어 살해했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는 살인죄로 죄목이 변경됐다고 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 씨의 1차 공판이 열렸고 이날 유족들은 방청석에 앉아 한 씨 측 주장을 들으며 분통을 터뜨렸어. 한 씨는 범죄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어. 피고인이 직접 신고한 내용과 위치가 경찰관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출동이 늦었고 조치도 미흡했다는 주장이었어. 한 씨가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은 기억하면서 신고 내용이나 경찰관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고 재판 내내 출동 경찰관의 과실을 주장했어. 이렇게 끔찍한 살해 방식에 비해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유족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가해자인 한 씨는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도 원만했다고 해. 코로나 시국에도 이를 관두지 않아 선물도 챙겨줄 정도로 피해자 역시 가해자를 좋은 상사로 여겼다고 해. 가해자는 사건 이후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겠다고 해서 말리기 위해 폭행한 것만 기억난다고 했어.
거의 고문에 가까운 살해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한 동기에 관심이 쏠렸지만 경찰은 일단 성적인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어.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한 논란도 있었어. 경찰이 출동했을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살아있었지만 가해자의 말만 믿고 돌아간 경찰 때문에 목숨을 구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있었어. 현장 출동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맥박과 호흡이 모두 정상이었고 눈에 보이는 외상이나 혈흔이었으며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데 그 자리에서 하반신을 들춰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 여기서 피해자가 이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의문은 CCTV 조사 결과 가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에 막대기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차례 내려치며 폭행했음에도 경찰들이 당시 피해자의 몸에 눈에 띄는 외상이나 혈흔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는 것. 단순히 피해자의 몸에 멍이 올라오지 않아서 경찰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건지 경찰들이 확인을 소홀히 한 건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었어. 2022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됐는데 가해자 한 씨가 전에도 직장 동료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증언을 하는 피해자가 두세 명이 더 나왔어. 피해자의 공통점은 한 씨보다 어리거나 아랫사람이었다는 것이었고 피해자들은 한 씨가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상대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술 그만 먹자고 했다는 이유로 홍대 길거리 한복판에서 폭행당한 피해자도 있었어. 반대로 술을 마셔도 그렇게 심하게 한 적이 없고 그냥 잘 지냈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증언을 하는 이들은 한 씨보다 윗사람이거나 한 씨가 만만하게 보기 힘들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 전문가들은 피해자 고재영 씨 시신의 흔적에 주목했어. 여러 차례 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후두부의 상처와 양쪽 손등의 방어은 신체 후면부에 남아있던 특이한 형태의 흔적들이 있었다고 해. 원형의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맞으면 그런 모습이 남고 둥근 형태를 가진 막대로 여러 차례 가격을 한 것으로 보았어. 막대를 집어넣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 성적인 의미와 학대의 의미. 가해자 한 씨는 가학행위를 표출한 것이었어. 한 씨는 과거에도 주치폭력을 행사했었는데 이에 전문가들은 일시적이 아닌 오랜 기간 내재된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분노의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이 결합되었을 때 더 과하고 심각한 분노를 표출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고 자신의 생각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수용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이코패스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사이코패스라고 했어. 가해자 한 씨는 2022년 1월 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2022년 6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어. 여전히 자신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가해자. 알코올성 블랙아웃으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분명 자발적인 의지로 폭력을 행사했고 급작스럽게 타인에게 분노를 표출한 자신의 폭력성을 인지하고 있었어. 그리고 피해자를 숨지게 만든 것은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한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뒤에 숨어 잔인한 폭력성이 합리화되어서는 안 돼. 세상에 있는 괴상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대들 구독하고 가지 않으련?